함기영 변호사입니다. 유동열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 한 2달간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팀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발제하신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토론자 자격이 있을까 또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 또 어떻게 해서 왜 이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돼야 되는가,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 정당을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의 어떤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뭔지, 그러면 저들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이게 민주주의,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민주주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우리가 이 따온 독일 서독기본법에 의하면은 목적이나 추종자들의 행동이라고 표현된 걸 우리는 이제 활동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에서 표방하고 있는 강령 등 강령이 꼭 목적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강령에 안 나타나더라도 당원 교육용 자료라든가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강령에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성원들, 정당원들, 독일의 경우는 그걸 폭을 더 넓혀서 추종자, 당원이 아닌 추종자들의 행동에들까지 위헌성 여부를 부여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 당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이거를 목적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봄으로써 위헌성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하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같이 말씀도 나눠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결론 내려볼수록 가면 갈수록 이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위헌정당이 더더욱 명백해졌다는 것을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강령에서 폭력혁명, 계급혁명이라든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걸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위헌정당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이거를 표방할 수는 없죠. 표방했다면 바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내는 것이 저희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의 작업이었고,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증거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이 입증된다면 그것이 과연 위헌 여부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통합진보당의 성격을 보면요, 뒤에서 여기 토론문에도 썼겠지만 이 계급주의적 성격을 표방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유동열 박사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지금 표를 보여주시고 했습니다만, 북한의 노선이나 용어, 이거를 참 유치원생이 그대로 베끼듯이 그냥 유치하다시피,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말을 좀 바꿔서 했을 텐데 아주 그대로 쓰는, 그렇게 후한무치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공교롭게도 그렇게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과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추정하거나 그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정당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과단체인 북한과의 연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성원들의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위헌정당임을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건 뭐냐? 아까 그 장영수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의 기본 가치죠.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헌법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이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는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아주 넓지 않게 조금 축소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다만 그러면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정당이 된 이후에 결정이 난 후에 대체정당을 금지한다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그 소속위원들의 의원직 박탈까지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같이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기본가치,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까 그 축사하실 때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독일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독일은 국민주권을 언급한 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 의도적으로 뺀지 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언급돼 있지만 그거는 뭐 당연한 어떤 뭐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 생각이고요. 이 통진당을 보면요, 가장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뭐 어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이거든요. 보편적 인권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또 권력 분립, 법 앞에 평등, 법치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계급주의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 권력을 독점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국민 전체의 인권이죠. 또 법치주의, 권력분립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표방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에는 계급주의적 성격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독일 공산당이 말했던 아르바이터, 노동자죠. 노동자를 이제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을 다 권력의 주체로 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민중만이 주체가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주권에 반하고 또 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민중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이 자주적,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중적 방식, 즉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적 집권이란 자기네들이 이제 진보적 집권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진보적 집권 과정은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유기적 결합 형태와 방식 등 매우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의회제도의 기반인 선거제도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권분립에 대해서는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득권 집단의 권력 유지에 적합한 권력 구조라면서 상권분립 자체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 단계에서는 상권분립 구조 자체의 변경을 모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소위 대중적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조건에서 그것을 일거에 바꾼다면
혼란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현 단계에서는 상권 분립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성격을 점진적으로 바꿔. 결국 점점 바꿔 뭐 하겠어요? 프로레 때 계급의 일당 독재를 하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저는 주로 이제 정치 노선과 이념과 관련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합진보당의 목적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석기 아로 사건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신이었던 민주노당 때부터 그 당원들이 북한과 연계돼서 한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이 소위 말해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민주질서에 위반되는 그 정당임이 명백합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심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정부가 입증을 할 수 있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주장한 내용들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10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